토지 동그라미 1번은 기억하셔야 돼요. 1번에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가장 끝에만 밑줄 그어보세요.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개별 공시지가. 땅에 대한 고시가격은 정부에서 알려주는 건 개별 공시지가. 그래, 두 번째 이제 양거로 2번 주택이네요. 주택의 동그라미 1번 또 끝에 보면 돼요. 주택은 단독주택이었을 때는 개별 주택 가격을 시가 표준액으로, 공동주택이었을 때는 공동주택 가격을 시가 표준액으로. 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정부의 고시가란 이야기예요. 정부에서 알려준 가격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시가 표준액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알려준 건 그대로다. 알려준 건 그대로다. 그러면 취득세의 시가 표준액과 재산세의 시가 표준액 둘이가 같을 것이다, 다를 것이다. 방금 말했네요.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취득세 적용하는 시가 표준액이나 재산세 적용하는 시가 표준액이나 둘이가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 이제 진짜로 같은 거 한번 연습해보죠. 재산세. 재산세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재산세예요. 취득세가 아니라. 재산세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과세 기준일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았다? 틀렸다? 공정시장 가액, 토지는 알려드릴게요. 토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70%예요. 70%예요. 그럼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이제 토지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과세 기준일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았다? 틀렸다? 왜 틀렸다? 이건 과세 표준이에요. 시가 표준액은 방금 뭐라고 했는가? 개별 공시지가.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서로 다르다, 똑같아, 똑같아. 방금 똑같다 해놓고 말했는데도 엉뚱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분명히 똑같다고 그랬어요. 시가 표준액은 재산세든 취득세든 정부가 고시가로 알려준 가격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어요. 그게 작년 20일에 기출문제였네요. 재산세 기출문제였어요. 그게요. 이렇게 비교되는 것들을 막 문제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오른쪽에 특수한 경우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이제 127쪽에 제5절 세율로 넘어가네요. 네, 취득세 세율은, 이 취득세 세율이라는 것은, 취득세 세율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의 액수를 구하는데,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치네요. 그럼 표준치라고 했으니까 이 세율이 가격에 따라서 움직여버린가요? 지역에 따라서 움직여버린가? 지역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표준세율은 지역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제 하단에 양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보네요. 지역에 따라서 몇 프로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 그랬는가? 50%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지방마다 지방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 세율이 중복 적용이 되면 정부는 세율이 낮은 걸 원한다, 높은 걸 원한다? 언제나 높은 걸 원하겠죠. 낮은 거 원하는 건 없어요. 전부 높은 세율을 취하게 돼 있어요. 이제 동그라미 1번 세율부터 여기서 129페이지까지는 이 세율이 130페이지에 거기에가 하나로 표로 요약이 돼 있어요. 그냥 표를 보고 이제부터는 강의를 하네요. 세율표. 130페이지 세율표인데 이게 기본 지금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가지고 보셔도 되고 추록이 있는 걸 추록으로 보셔도 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추록 내용은 시험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바뀐 걸 몇 가지 보충해서 알려드린 것이고 사실은 보충할 내용이 많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표에서 분할 취득에서 두 칸이 나눠져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건 특례예요. 특례상이니까 그 특례는 시험에 안 내요. 안 내니까 칸이 우리 기본서에 있는 옛날 책 있던 거 지금 새 책 받으시면 그 책 보면 돼요. 130페이지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세율로 가보죠. 이제 세율은 농지와 농지 이외를 따로 구분을 해요.
이제 먼저 농지 그러면 농지 하면은 그 비고란에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요 네 가지를 농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농지라는 것은 전과 답과 과수원, 목장, 용지까지를 요 네 가지를 농지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전이 아니라 이게 논이에요. 논인데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아직 안 바꿨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전이라고 써드린 거예요.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다. 그래서 전하고 답하고 과수원, 목장, 용지 요 네 가지를 뭐라고 이름을 하나로 통일시키자는 이야기인가? 농지. 요걸 농지라고 이렇게 통일을 시켜야 돼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요. 취득세 농지는 시험에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취득세 농지의 범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율을 익힐 때 이제 첫 번째 칸에 유상승계 취득이네요. 유상승계 취득이다. 유상승계할 때 농지를 유상으로 승계하면 세율은 거기에 몇 프로라고 되어 있는가? 3%. 세율은 3%다. 농지를 유상으로 승계하면 3%. 농지가 아닌 것을 유상으로 승계하면 4%. 이제 이런 걸 익혀야 돼요. 농지인 경우는 3%, 농지가 아니면 4%. 그 셀표 안에서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문제가 나가요. 여기까지 해서 문제가 나갈 때 전과 답과 과수원과 목장, 용지 요 네 가지는 취득세 세율이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 동일하다요. 이게 농지이기 때문에 요렇게 따로따로 놔도 통칭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라는 얘기인가? 농지. 그럼 농지는 3%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전답, 과수원, 목장은 세율이 동일하다. 만약에 전답, 과수원, 목장 뒤에다 임야를 써놓으면 누구는 다르다. 임야는 다르다.